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전 세계 시장을 그냥 장악해버린 압도적인 1등이 동시에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니요? 오늘 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중국 조선업, 그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믿기 힘든 모순에 대해서 말이죠. 자,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부터 알아야 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이게 현실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선박 수주 시장에 무려 71%를 중국 혼자 다 가져갔습니다. 이건 뭐 경쟁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시장 자체를 삼켜버린 수준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180도 뒤집힙니다. 2028년까지 일감이 꽉 차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던 이 거대 산업이 불과 1년 만에, 그러니까 2025년에 갑자기 신규 수주가 60%나 그냥 훅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죠. 어떻게 세계 최강의 조선 강국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퍼펙트 스톰에 휘말리게 됐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씩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퍼펙트 스톰의 첫 번째 원인은 사실 외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미국이었죠. 이 지정학적인 갈등이 거대한 폭풍의 첫 파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위협이 워낙 갑작스럽고 또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걸 절벽, 영어로는 the cliff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발밑이 훅 꺼지는 그런 느낌인 거죠. 시작은 이랬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중국에서 만든 배가 우리 항구에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릴 거야 라고 으름장을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시장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업계 분석 보고서 내용처럼요. 전 세계 선주들이 완전히 겁을 먹은 거죠. 아니 저러다 진짜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계획했던 주문들을 그냥 다 취소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외부에서 온 충격으로 막 휘청거리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진짜 훨씬 더 큰 문제가 내부에서 뻥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이 내부 위기의 규모는요, 정말 상상에 초월합니다. 지금 당장 이미 주문받은 배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필요한 숙련공이 몇 명이 부족하냐고요? 무려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이건 뭐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인 엄청난 인력 공백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조선업이 딱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정말 진퇴양난이죠. 자국 젊은이들은 3D 업종이라고 하죠.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비자 정책이 바뀔 수도 있어서 이들마저 대거 떠나야 할 줄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때는 자랑거리이자 강점이었던 그 막대한 수주 잔고가 이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위험한 함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고요? 사람이 없어서 약속한 날짜에 배를 못 만들면 어마어마한 정말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니까요. 자, 이렇게 안팎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린 중국 조선업. 이제 남은 카드가 별로 없어 보이죠? 그래서 정말 필사적인, 어쩌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기술에 모든 걸 거는 거죠. 이 생존 계획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사람이 하던 일을 전부 자동화하자. 로봇 용잡기나 AI 같은 걸 총동원해서 부족한 일손을 메꾸는 거고요. 둘째,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고부가 가치 선박, 그러니까 만들기 어렵고 복잡한 친환경 선박에 집중해서 기술로 승부를 보자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의 전통적인 배는 어때요? 가치는 낮은데 사람은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른쪽의 친환경 선박은 가치는 훨씬 높은데 핵심은 노동력보다 기술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이 도박이 벌써부터 먹혀들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그린십이라고 불리는 이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요. 전 세계 신규 주문의 무려 70%를 중국이 싹쓸이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장의 절대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 조선업이 벌이는 이 거대한 도박을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셈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중국 조선소 CEO라면 어떨까요? 이 표가 그 심정을 딱 보여줍니다. 자산 항목엔 2028년까지 꽉 찬 수주 잔고가 있죠. 이건 미래의 확실한 수익 원입니다. 하지만 부채 항목엔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생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와일드카드, 바로 자동화입니다. 과연 로봇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2024년에 압도적인 지배력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불과 1년 만인 2025년에 수주 절벽과 인력 문제에 부딪혔죠. 그리고 이제 2028년까지 남은 이 시간 동안 자동화에 성공해서 약속된 배들을 모두 만들어내야만 하는 정말 피말리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중국 조선업은 한쪽에서는 엄청난 수주 잔고라는 과거의 성공의 발목이 잡혔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역 전쟁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퍼펙트 스톰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그야말로 이중고에 빠진 상황입니다. 자, 이 거대한 산업의 운명에 걸린 이 갈림길에서 만약 여러분이 결정권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로봇이라는 기술 혁신의 미래를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부를 설득해서 외국인 노동자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